안녕하세요, 원더엑스입니다. 지난 시간 월말 보고 이야기 중에 앞으로는 면접에 대해서 답변할 만한 질문들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본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면접에서 합격, 불합격 이게 될 텐데, 그런 질문들 중에 뭐 쉽게 나올 수 있는 질문도 있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질문들도 있어서 미리 참고해두면 좋겠다, 이런 점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질문인데요. 최근에 본 영화들 중에 감명 깊게 봤던 영화는, 그리고 그 이유는, 이런 류의 질문이 종종 나와요. 그게 그냥 분위기를 편하게 풀기 위해서 질문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질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답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본 영화가 있고, 뭐 최근에 본 게 아니라 그러면 전에 봤던 영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영화도 여러 개를 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뭘 골라야 되지, 뭐 여러 가지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숨겨진 점들이 있습니다. 왜 질문자가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보통 면접관이 이거를 물어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의 생각이 너무 독특해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회사 또는 이 조직, 여기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 혹시 너무 특이해서 그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찾아내려는 의도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떤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얼마만큼 논리정연하게, 얼마만큼 깊은 생각으로 답을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회사에 가면은 또는 어떤 조직에 가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팀 안에 잘 녹아들 수 있어야 더 훌륭한 사람이니,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계속 갈등만 유발하고 또 진전은 되지 않고 일은 나가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사람은 뽑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사람들을 뽑고자 면접을 하는 거고, 이 질문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제가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냥 본인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 적어도 본인이 생각하는 최상의 답을 내고, 이 답을 통해서 면접관들이 공감하게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내가 뽑히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답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심각한 공포물을 좋아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사이코패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런 류의 영화들도 쓸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만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공포물이라도 그걸 어떻게 풀어내냐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본인이 잘 써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시를 두 개를 들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런 답변을 하게 되면 남들이 잘 아는 영화로 답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성향 자체가 원래 독립영화를 좋아하거나 남들이 잘 안 보는 영화들을 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어차피 예시로 답을 해보는 부분이고, 사람마다 다 답이 다르니까 그냥 참고만 해보시라는 의미로 한 2개 정도의 사례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남들이 다 아는 영화를 답하는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어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러면은 지금 2019년 기준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많이 봤거나 아니면 잘 알고 있는 영화들이에요. 엔드게임을 안 봤다 하더라도 어벤져스 영화는 하나 정도씩은 봤을 거기 때문에 뭐 모르는 영화는 아니니까 좀 더 친숙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어벤져스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뭐 남들이 보기 때문에 나도 그 영화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영화 자체가 스케일이 커서, 아니면 이 안에서 뭐가 빵빵 터지는, 흔히 말하는 블록버스터급의 액션이 많아서 좋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나 헐크나 이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되게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좋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원래 예전부터 마블 코믹스, 만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게 영화화된 것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뭘 말하든 간에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여기에서 내가 왜 이 장소에서 이 대답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을 조금 더 분명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곳은 출발 비디오 여행의 소감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끼리 수다를 떠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탈락하는 사람과 합격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면접장이고, 저한테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면접관이고,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가장 최선의 답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벤져스의 이유도 분명히 그 목적성에 맞춰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본다면
어벤져스에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벤져스라는 영화 자체가 여러 개의 다양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들이 모여서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법한 문제들을 같이 협력해서 결국은 해결해내고 거기서 성과를 만드는, 약간 어찌 보면은 조직의 입장이랑도 좀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쪽에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좀 더 공감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되게 다양한 캐릭터가 나온다 그랬죠. 엔드게임 경우에는 본인을 희생해서 인류의 절반을 거의 지켜주는 아이언맨 같은 캐릭터도 있고, 아니면 뭐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어찌 보면 꼰대 같지만 한편으로는 조직에 꼭 필요한 캡틴 아메리카 같은 캐릭터도 있고, 인류의 절반이 날아간 상태에서 막 되게 어둡고 힘들지만 남아있는 인력들을 묶어서 거기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추스리는 블랙 위도우 같은 캐릭터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의 군상이 나와요. 그러면 나의 성향 중에서는 여기에서 어떤 캐릭터로 대입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제가 이타적이고 희생을 좋아하는 캐릭터라면 아이언맨의 이야기를 풀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되게 긍정적인 인물이다? 그러면 캡틴 아메리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블랙 위도우처럼 기여를 하거나, 되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본인에 대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 평상시의 모습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결하게 하고 제가 거기에 리더 역할을 맡는, 아주 리더거나 아니면 인터림 리더거나 어쨌거나 매니징 역할을 하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인데, 어벤져스의 엔드게임을 보면서 저는 특히 블랙 위도우의 모습에서 그런 부분에 공감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직에 간다면,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그 역할을 함으로써 비록 성과가 잘 안 나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어떻게든 결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사람들을 추스리고 뭔가 방법을 찾아낼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의 창의적인 인물로 뭐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도 있겠죠. 어벤져스에서 인피니티 워죠. 닥터 스트레인지는 되게 여러 가지의 상황을 놓고 혼자 가능성을 돌려보고 그 중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케이스를 하나 찾아냅니다. 일명 성공의 방정식을 찾아내고 다른 캐릭터들이 결국 돌고 돌아서 타노스에게 맞설 수 있는 구도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본인이 희생을 하게 되는데, 물론 나중에는 살아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닥터 스트레인지의 캐릭터도 뭐 면접의 답변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그 중에 상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서 이것이 기술이든 사업이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팀에게 제안을 하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유도해서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이 말하는 이네이블러라는 표현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역할을 닥터 스트레인지가 하고 있고, 저는 어벤져스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감명 깊게 공감하면서 봤기 때문에 제가 조직에 돌아간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또 다른 케이스,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보고 나만 감명 깊게 봤던 영화를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떤 영화냐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이렇게 약간 독립영화 같은 것 중에 안경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런 거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마도 지금 2019년이니까 10년도 전에 나왔던 일본 독립영화고, 일본의 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해요. 주인공이 통신도 잘 되지 않는 시골 마을에 가서 그냥 길게 펼쳐진 해변 앞에서 뭔가 민박을 하러 간 내용이 그 안경의 줄거리인데, 주인공이 가보니까 여기는 진짜 할 게 없어요. 사람들도 그냥 앉아있고 산책을 하거나 사색을 즐기고, 해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뭐 마땅히 없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막 그렇게 바삐 돌아가거나 뭐가 급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침에는 다들 모여서 해변에서 뭔가 이상한 국민체조 같은 체조를 하고 있고, 학교에 맨날 지각하는 학생도 있고 몇몇 군상들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도심에서 느끼는, 아니면 직장에서 느끼는 뭔가 치이거나 빠듯하게 움직이는 이런 류의 캐릭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주인공도 처음엔 당황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기에 적응하고 이제 생각을 바꿔가고, 이런 류의 한 거의 2시간짜리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관객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뭐 빵빵 터지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보다 보면은 중간에 일어나는 관객들도 있고, 하지만 끝까지 앉아있다 보면 또 이런 메시지에 공감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독립영화 성격이기 때문에 관객 자체를 많이 모으진 않았는데, 이 영화를 예시로 풀어본다면 앞부분에는 약간의 줄거리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앞에 어벤져스는 줄거리 설명 없이도 다 공감이 갔지만, 이 안경이라는 영화는
어떤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시골 마을의 주인공이 민박하러 내려가서 통신도 잘 되지 않은 환경에서 느긋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며 처음엔 충격을 받지만 점점 적응하고, 이 내용을 간단히 언급한 다음에 왜 제가 이 영화가 즐거웠는지, 왜 이 영화가 의미가 있었는지 그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힘들고 지루하다, 나중에는 따분함까지 느껴져서 자리를 박차고 나갈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영화를 보고 나니까 마치 숲속에서 한 2시간 정도를 쉬다 온 편안함이 있더라. 그동안 일터나 직장이나 제가 그동안 계속 바쁘고 힘들게 느껴졌던 전쟁 같은 공간에서 벗어나서 잠시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서 감독이 제게 주는 메시지를 쭉 볼 수 있었다. 영화의 제목이 안경이고 여기 등장인물들이 모두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 외에는 딱히 설명을 연결지을 부분이 없어 보이지만, 막상 영화를 보고 나니까 감독이 제게 한번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라고, 조금 더 생각을 다양하게 해보라고, 다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라고 제가 안경을 써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과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서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점,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중심과 밸런스를 찾아갈 수 있을까, 너무 바쁘게 치이고 힘들고 고생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의 안정을 찾아서 다시 일에 집중하고 다시 건강을 유지하면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풀어봐도 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나면 보통 우리가 재충전이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기도 하고,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제 경우는 이런 류의 영화를 보고 다시 마음의 건강을 챙겨서 사실 본인이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해도 그러면 저래서 이 영화가 감명 깊었구나, 이렇게 공감을 얻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그 안경이라는 영화는 카모메 식당으로 유명했던 감독이 또 하나 만들었던 건데요, 남들이 잘 보진 않지만 저는 그런 걸 좋아해서요 자주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답보다는 앞에 얘기했던 부분이 더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2가지의 케이스를 언급했어요. 남들이 잘 아는 영화의 경우를 언급하는 경우, 그리고 남들이 잘 보지 않을 것 같은 영화를 언급하는 경우. 어느 쪽을 언급해도 사실 정답에서 벗어나거나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 이걸 풀어내는 방식이 얼만큼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상하지 않은 범주 안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낼지, 그리고 이 안에서 얼만큼 깊은 생각을 해서 풀어낼지, 그거에 따라서 답은 다 달라집니다. 비슷한 예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감명 깊었던 건 뭐죠? 최근에 봤던 신문기사 중에 기억에 남는 건 뭐죠? 최근에 봤던 뉴스 중에서 어떤 게 떠오르죠? 이런 류의 질문들이 다 비슷해요. 무엇을 말해도 되고 어떤 부분을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생각의 깊이를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이거를 많이 묻게 됩니다. 그냥 간단한 신문기사 하나 묻는 건데 별 문제 없지, 또는 내가 즐겨본 영화 보고 그거 대답했는데 뭐가 문제되겠어 하지만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의 깊이를 보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또는 관심사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고, 가치관도 잘하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질문들은 언제 나오든 편하게 답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하나하나 질문들도 따져보면서요, 약간 색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 같이 공유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